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제였죠. 그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익에 대한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내용 좀 살펴보고요. 또 APEC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간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 위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APEC에는 참석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인 관심도 APEC보다는 어제 있었던 그 미중 정상회담에 더 쏠린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 오늘 정상회담 진행되는데 원래 그 APEC 우리가 이제 설정한 핵심 의제는 뭐 연결, 혁신, 번영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공동 선언문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뭐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무역을 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WTO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교역 질서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중국이 뭐 자유무역 하자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APEC이라는 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는 뭐 AI 인공지능 이니시어티브 이런 거를 좀 선언에 좀 포함시킨다든가 뭔가 하여튼 의제로 만들어서 AI 관련된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APEC 정상회담에 크게 관심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자유무역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가 별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주된 관심사가 사실 이제 시진핑하고 어제 회담했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급한 불을 좀 끄고 가야 되겠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관세 막 서로 부과해서 뭐 150%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유예에서 11월 8일까지 밀어놨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중국 히토류 얘기 나오면서 또 뭐 입항 수수료도 뭐 똑같이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장기화되면은 양쪽 다 이제 타격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대화의 끈을 또 시진핑하고 지금 취임하고 2기 취임하고는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화의 끈을 이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좀 풀어나가겠다.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여서 사실 어제 그 이중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세 뭐 펜타닐 이후로 해서 20% 부과하는 걸 10%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히토류 수출 통제 풀고 또 대두 수입이 이제 현안이니까 그것도 이제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타협이 됐는데 민감한 이슈들은 이제 안 건드리고 넘어갔죠. 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또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그 미중 합의 결과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 패권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나 히토류 통제로 인한 피해를 일단은 끄고 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대두 때문에 민심이 일반 농민들 민심이 떠나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수용해달라는 걸 해서 타협을 하고 이제 갔는데 네. 뭐 내년 4월에 또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커 보입니다. 네. 해결은 지금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참석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의장국으로서 이번 경주 에이펙의 의미를 좀 잘 살려봐야 될 텐데 이번 경주 에이펙이 역대 에이펙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AI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의제로 설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거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타게이트 뭐 이런 프로젝트 5천억 불짜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사실은 AI에서 뭐 딥시크 이런 거 개발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지금 이 판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격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AI 세상으로 이제 접어드는 이 초입에서 뭔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왜냐면 AI 관련된 게 사실 국제적으로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에이펙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뭔가 이제 21개국 정도의 대표들이 와서 네. 협의를 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중요한 의제로 또 우리가 또 AI 쪽에 관심이 있고 상당히 어떤 생태계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도 사실 AI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미중 패권 분쟁이 좀 심화돼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뭐 네.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는 좀 달리 뭐 다른 때도 물론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이 그렇게 구성력이 뭐 되게 센 뭐 이런 룰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상들 간에 만나가지고서는 교류를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작지만은 중요한 뭐 이런 공통점, 공통분모를 통해서 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도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이슈에 관해서는 에이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근데 역대 에이펙 선언 같으면 항상 이제 WTO가 그 중심에 있었고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런 다자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죠. 과연 경주 선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담길지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사예요. 예,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펙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 무역 협정하고 달리 특성이 그 개방주의예요, 개방주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룰로 엄격하게 해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서로 이제 신사적으로 개방을 해서 뭐 쌍방간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인 어떤 의지의 기초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이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에이펙의 원래 취지도 좋지만은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 미중 패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미중 정상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2기 취임에 처음으로 만난 처음이니까요. 장소가 네. 우리나라 경주가 되고 네. 그리고도 이제 이 AI에 관련된 여러 글로벌 핵심 리더들 네. 예를 들면 젠슨 환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지만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그거에 관한 어떤 생태계 구축 우리하고는 상당히 이번에 그 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네.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에이펙을 잘 활용을 해야죠. 아직 예. 안 끝났지만. 그 엊그제 열렸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한미 관세 협상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사실 당일날도 7시쯤에 저녁에 7시쯤에 타결됐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직전까지도 사실 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논의 과정에서 서로 아니라고 내놨던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큰 예를 들면 3,500불 현찰을 뭐 단기간에 다 내라 투자를 해라 이런 네.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금액도 사실은 줄이고 네. 그때도 이제 분할 납부 비슷하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선까지가 이제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액수인가 이런 거에 관한 그 논의 그리고 그때 뭐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우리는 발표를 했지만은 상업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뭐 안전장치, 그러니까 뭐 되도 않는 사업에다가 돈 갖다가 막 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의견 개진을 못 하고 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뭔가 안전망을 요구를 해서 네. 일부 이제 반영은 됐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거 중에 이제 우리 안이 100%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3,500억 불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액수도 너무 많고, 근데 액수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7월 말에 정상끼리 이미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고 우리도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천억 달러를 2천억 달러를 이제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평가를 그래도 좀 괜찮게 받고 있는 부분이 이 200억 불이 이제 상한선이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거를 좀 금액이나 기간을 좀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안전 장치를 좀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 없던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괜찮은 측면이라고 평가가 되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환 시장이 정말 우리가 200억 불을 1년에 내는 게 문제가 없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투자공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해외 달러 표시 자산이 한 2,200억 불 남짓한데 그거의 운용 수익이 뭐 한 5% 6% 정도는 나오기 보더라고요.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서 운영 수익이 나면 그것도 우리 외환 보유고로 편입이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고 이자 수입을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그 200억 불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충격이 크진 않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외평채 발행해서 일정 부분 조달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데서 또 채권 발행해가지고선 일부 충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여튼 안전장치는 마련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트라우마 비슷하게 그 외환 위기도 겪었고 뭐 글로벌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외환 시장에서 어떤 교란 요인이 생겼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를 무제한으로 해달라. 물론 뭐 될 걸로 기대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합은 기축통화국한테만 연준해서 그것도 결정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무역 관련 협상에서 굳이 우리나라한테 연준이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그 ESF라고 해서 통화 안정기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한테 통화 수합을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도 좀 해주면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합의문에 담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아쉽죠.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화 수합을 2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통화 수합 한도를 뭐 600억 불 남짓하게 300억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해서 그걸 다 빌려 쓴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했다가 갚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걸 실제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선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거가 시그널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유한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이라도 미국이 네. 당장에 뭐 그 파트는 이제 재무부에서 결정하면은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예.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반영을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가 며칠 후에 이제 이게 합의 내용이 담은 뭐 팩트시트가 나올 네, 거라고 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물밑 작업이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좀 당길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고, 근데 이제 그 관세 협상 세비 작업인 그 사항에 있어서 약간 좀 양측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고 해서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뭐 반도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대만한테 불리하지 않은 최애국 대우를 네. 받기로 했다. 이 네. 정도까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반도체 관세는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요런 거죠. 그리고 네. 농산물 시장도 우리는 이제 뭐 더 양보한 게 없는데 네, 네. 100% 개방했다. 100%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예. 거가 이제 차이점으로 부각은 되는데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농산물 시장 100% 개방했다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가 개방이라고 하는 게 수입 자유화하면은 개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가 100%래도 네. 그거는 개방된 품목입니다. 관세율이 높다고 해서 미개방 품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뉘앙스를 좀 정확하게 양쪽에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본식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쌀을 일정 부분 팔던 네. 그 쿼터 제로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던 거 중에서 예. 그 중에서 그 미국의 비중을 늘려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쌀 수입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이제 태국에서 사던 거를 미국 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늘려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관련된 것도 사실은 뭐 관세 얘기는 아직 안 한 거는 안 했을 수 있죠. 최고국대하고 관세하고 뭐 사실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쟤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관세율 자체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는 조정한 거잖아요. 자동차 관세는 15%로 철강은 그대로인 낮춰졌는 거죠. 철강 50%로 했는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FTA를 체결했었기 때문에 네. 0%였는데 관세가 없었는데. 그게 15%로 된 거고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2.5% 내던 거가 15%된 거니까 네. 자동차 관세가 올라간 거는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나중에 15%로 똑같이 받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누리던 어떤 상대적인 우위, 혜택 이런 거가 이제 없어진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요. 어제 그 이제 미중 정상회담 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교수님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급한 불 끄는 거 정도로 마무리를 한 거고 네, 사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얘기가 안 됐지만은 우리가 큰 성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을 네.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거를 건조하도록. 승인해 준 거가 네. 이제 큰 성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어서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슈는 좀 뭐 하여튼 민감한 이슈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그 실제로 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고 네. 우리는 핵 연료를 요구했는데 와서 건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네. 또 좀 사실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직접적인 컨트롤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걸 얻어낸 건 맞는데 네.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국 문제가 항상 있는 거고 그거는 네. 또.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세 협상 타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방이다, 동맹국이다 이런 나라들한테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오히려 중국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 근데 뭐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힘에 기반한 뭐 협상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중국이 휘토리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초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 대안이 없으니 네.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타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 협상 여기고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네, 정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게 이 경제적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그 말이 확 와닿는 그런 그렇죠.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우리가 에이펙 개최국으로서 지금 많은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 이제 타결한 현 시점에서 또 오늘 내일 경주에서 치러질 그 에이펙 행사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끝으로 좀 말씀. 저 이제 기업인들이 물론 정상들이 온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이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 CEO 서밋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잘 좀 예를 들면 젠슨 황도 그렇지만은 뭐 아마존도 웹 그 서비스하는 AWS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이제 SK하고 해서 경기 지역에 뭐 70억 불인가 뭐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뭐 AI 뭐 고속도로를 깔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슬로건처럼 내세웠는데 그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립이 되면은 뭐 서버린 AI라고 그러죠. AI 주권 이런 것들도 좀 확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다른 나라가 못 가지는 뭐 이런 부분이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있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제 HBM 만들어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젠슨왕도 뭐 괜히 왔겠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양 전 지역이니까 상당히 22개국이 이게 되게 넓거든요. 퍼져 있는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모임 갖기도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잘 도출해서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언문이 나오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방향성을 보는 거니까요. 방향성을 그런데 보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